위기가구 위험징후로 꼽히는 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 가구 올해 상반기에 이미 지난해 수준에 근접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반면 위기가구 발굴은 지난해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는 상황인데요. 실제 이 위기가구 수가 준 것이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 문제겠죠. 지원이 절실하지만 지원을 받지 못하는 위기가구를 발굴하는데 약 1년 3개월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현장의 복지 공무원 수 역시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우체국 집배원들이 함께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부산지방우정청 권미경 우정사업국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우체국에서 진행하는 사업 이름이 복지 등기 사업이에요. 네. 예, 이게 어떤 사업인지 잠깐 설명을 해주시죠. 예. 네. 위험에 처해 있는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삶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먼저 위기가구를 찾아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요. 예. 우체국에서 하고 있는 복지 등기 사업은 의심되는 위기가구에게 복지 정보를 안내하는 우편물을 배달하면서 네. 대상자들에 대한 생활 상태를 파악해서 지자체에 정보를 제공해 줌으로써 위기가구 발굴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위기가구를 실제 이제 우편물을 배달하다가 우연히 보면 발견하기도 하고 또 그분들에게 우편물 복지 관련된 정보 우편물을 전해주기도 하고. 네, 그 내용들을 지자체에 알려준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뒤에 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은 뭐 많은 공공기관과 여러 직종들이 있습니다만 네. 이게 집배원들이 직접 하시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렇게 한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 이제 전국에 3,400개의 우체국이 있고요. 또 18,000명의 집배원이 있습니다. 네. 네, 이제 도서 산간 지역을 포함해서 가장 많은 네트워크를 갖고 있어서 어느 기관보다도 생활 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용이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특히 모든 가구를 방문해야 하는 집배원들은 배달 구역 내에 정보의 밝고 그리고 인근 주민들하고도 잘 소통이 되고 있어서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데는 적합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늘 다니시고 네, 또 그렇죠. 구역이 집배원분들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가다 보면 이제 이웃들과 친해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발굴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요, 이 위기가구를 발굴했다, 위기가구다. 네. 일종의 이제 판단 기준이 있어야 돼요. 자기가 뭐 돕고 싶다고 도울 수 있고 뭐 이런 게 또 맞습니다. 아니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좀 보고 있습니까? 일단 이제 이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과정은 먼저 그 지역 구청에서 의심되는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복지 정보 안내문을 등기로 발송을 합니다.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법은 이제 독거노인이라든가 생활이 어려워서 전기나 수도요금을 내지 못해서 단수 중에 있는 가구라든가 이런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가구 중에서 구청장이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이런 우편물을 발송을 하면 저희 집배원들은 이것을 배달을 하면서 대상자의 생활 상태를 파악하는 체크리스트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여기 내용에는 이제 뭐 집 주변에 쓰레기가 쌓여 있는지, 또 뭐 악취가 나는지, 또 우편함에 체납 고지서가 쌓여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관찰해 보기도 하고요. 또 직접 그 대상자가 아픈 곳은 없는지, 또 식사는 잘 하고 있는지 물어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작성한 체크리스트를 해당 구청에 이제 넘겨주면은 복지 담당 공무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대상은 다시 심층 면담을 해서 최종적으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조금 전에 이제 건강보험료 체납 가구 그래프가 나왔습니다만 그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할 정도라면 많이 힘들다는 건데 네,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한 체크리스트들이 있고 일종의 현장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현장 매니저 뭐 이렇게 봐도 되겠군요. 현장들을 지켜보면서.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 사업을 진행한 지가 3개월 정도 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뭐 일종의 성과라고 할까요? 또 보완점 이런 것들 좀 느꼈을 텐데요. 성과는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 가구를 직접 발견한 사례는 아직 없는데요. 가장 먼저 시작한 부산 영도 지역의 사례를 보면은 7월에 복지 등기 방문 100건 중에서 3개 가구가 기초생활 수급자로 자격을 인정받았고 또 신청 절차를 안내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쉬운 3개 가구에는 생활 필수품을 지원하고 또 복지 상담 연계도 이루어졌어요. 이게 뭐 적은 게 아닌데요?
네, 그리고 또 그 밖에도 네. 이제 대상자가 주수지에 장기간 부재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네. 이러한 것들은 집배원들이 그 부재 사유를 또 파악을 해서 이사를 갔다든가 아니면 병원에 장기 입원 중이라든가 이런 사유들을 지자체에 알려주어서 또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를 관리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편물이 쌓여있다든지 장기간 부재로 의심이 된다든지 뭐 여러 가지 것들은 사실 직접 눈으로 봐야 아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걸 집배원들이 다 하는 겁니까? 네, 집배원들이 합니다. 그러면은 사실 저기 그 배달만 하시기에도 바쁘실 텐데 네, 맞습니다. 좀 업무가 가중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좀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서비스로 인해서 집배원들이 업무량에 크게 부담을 갖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복지등기 배달 물량이라든가 배달 시기를 지자체하고 협의해서 조정을 하고 있는데요. 집배원들이 가장 바쁜 시기는 매월 중순 정도 됩니다. 예. 요때는 이제 그 각종 고지서 우편물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걸 고려해서 월 초하고 또 하순 이렇게 한 달에 2번 네. 복지 등기를 배달하게 됩니다. 예, 네. 저 잠시만요. 그 네. 배달 집배원들이 저 하면서 뭐라고 하시던가요? 이게 나름 일종의 이제 보람도 있을 테고 또 현장에 고충도 있을 텐데요. 예. 네. 이제 그 집배원들이 이제 대상자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연들도 많이 있기도 하고요. 네. 또 반면에 아직은 이 사업이 생소한 사업이다 보니까 생활 여건을 파악할 때 또 대상자들께서 협조를 잘 안 해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아, 대상자분이요? 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번 기회로 해서 본 사업이 널리 알려져서 집배원들에게 좀 방문했을 때 네. 협조도 잘 해주셔서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전국 5개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영도구가 지금 포함이 된 거고요. 네. 다른 구로 이제 뭐 확장되는 건 시간 문제입니까? 아니면 이 성과를 바탕으로 결정을 하게 되는 건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올해 연말까지는 시범 실시를 하고요. 예. 내년도부터는 이제 효과적인 서비스 모델을 다시 개발을 해서 전국적으로 본 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뭐 복지 예산도 늘리고 나라가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늘 사각지대는 존재하고 네. 있으니까 우리 예, 집배원분들이 아주 큰일을 하시네요. 예, 사실 오늘- 집배원들이 네. 어떤 자부심이나 사명감이 없다면 이 일은 하기 어렵다고 그러니까요. 하겠습니다. 오가다 보면은 또 응원을 해줘야겠습니다. 네, 예, 말씀 이렇게 그래서 듣겠습니다. 예. 네, 저희 집배원들이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배달을 하면서 예. 이제 쓰러져 있는 동네 어르신들을 구출한다거나 예. 또 이렇게 불이 난 장면을 보면 또 뛰어가서 또 네. 발벗고 화재 진압을 한다거나 이렇게 복지 등기를 배달하는 거 이외에도 다양한 지역 마을 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네요. 집배원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께서 알겠습니다. 따뜻하게 격려해 주시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은 뭐 처우만 갖고도 사실 기준도 많이 부족하다고 얘기하고 있었는데 더해지니까 사실 좀 미안한 마음도 듭니다. 앞으로 좀 많이들 관심 가지면 좋겠네요. 오늘 말씀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산지방우정청 권미경 우정석 국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